하방은 좀 막혀 있고 상방은 열어두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5G 글로벌 거대 시장이 온다라는 제목이랑 추세 매매 방법이 있고 또 역추세 매매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좀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포지션마다 이 앞으로 주가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손절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먼저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신고가를 찍고 나서 잠깐 하락을 했는데 다시 미중 무역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좀 여기서 주춤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쌍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8,600에서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뭐 물량을 크게 늘릴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겠고,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 코스피가 0.4% 좀 오르긴 했지만 코스닥은 좀 전반적으로는 좀 아랫꼬리를 달긴 했지만 0.1% 정도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만약에 좀 하락을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어느 정도의 현금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먼저 5G 종목 섹터를 좀 보면은 일단 통신주 LG U+는 0.3%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이제 오랜만에 이노아리스가 한 5,000원 정도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좀 오르는 모습을 띄었고, 그동안 다른 종목들은 반등을 많이 했는데 이노아리스는 반등을 좀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고, 이제 KMW라든가 RFHICI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 넘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진 시스템이랑 다산 네트워크스는 비교적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고, 에이스테이크가 이제 8% 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한 10% 넘게 하락을 했었을 때보다 더 이제 그 시초가를 뚫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반전, 확실히 더 이상 하락 추세는 좀 멈춘 것으로 좀 객관적으로 보이고, 에이스테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HRC 이런 종목들이 4% 빠지고 KMW도 4% 빠지니까 다시 또 뭐 한 3만 원대 깨는 거 아니냐, 뭐 2만 원대 깨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뭐 물론 깰 가능성도 있겠죠.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은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5G의 본격적인 개화는 2020년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RFHIC의 고점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제자 나온 기사인데, 이제 한미중 2020년 5G 폰 혈전 예고라는 그런 기사도 좀 나왔어요. 올해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랑 LG전자가 5G 폰 이 두 개만 5G 폰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 쪽이랑 애플 쪽이 5G 폰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도쿄올림픽이 앞서가지고 5G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일본 통신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5G 핸드폰 자체가 굉장히 많이 팔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330조 투자, 그리고 중국은 내년에 가입명 2만 명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5G가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는 것은 내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는 그냥 한국에서만 약간은 좀 싹을 틔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2019년 말까지 해서 전 세계 글로벌 한 1,0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한 7천만 명 정도로 7배 이상 상승을 할 것이고, 2021년에는 2억 7천만 명, 그러니까 거의 이제 3배가 되는 거죠. 근데 2020년에 개인적으로는 7천만보다는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했을 때도 거의 이제 500만이 넘는데, 내년에 우리나라가 거의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치면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일본 같은 나라까지 합치면은 7천만은 글쎄 1억은 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5G 시장이 앞으로 이제 계속 개화가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좀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제 5G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이 이제 사실상 5G 중국 상용화 이슈는 이제 끝났고, 2020년에 다가올 큰 이슈가 도쿄올림픽 이슈가 있고 아이폰 5 출시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해를 좀 잘 하고 계시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바로 상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5G 투자를 지금 하면 안 되겠죠. 5G는 지금 당장의 추세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 추세임에는 좀 분명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는 그냥 어느 국면에 이럴 때 사도 되고 이럴 때 사도 단기간의 수익은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
그러니까 20일 이평선이랑 60일 이평선이 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산다 그래서 바로 수익이 나는 그 상승 추세 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역추세 매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5G를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역추세 매매는 지금 산다고 바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자리부터 매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턴어라운드를 뭐 한 달이고 세 달이고 이제 기다리는 전략이 역추세 매매고, 추세 매매는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온 뒤에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안에 한 5% 이상의 수익을 내려는 것이 이제 추세 매매의 특징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추세 매매라고 바라보기는 좀 힘들죠. 아직은 추세가 이제 반전하진 않았으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RFHRC가 3분기도 적자까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좀 하락 기간이 좀 길고 하락폭도 좀 큰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저의 이제 관점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4월 달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점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본인의 스타일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일주일 안에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5G 투자를 하면 안 되겠고, 오히려 한 달, 세 달 정도 기다렸다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의 포지션,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유 종목 중에 G3BNT가 한 7% 넘게 좀 상승을 해서 좀 기분이 좋고, ABL 바이오도 6% 정도 상승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G3BNT가 내년 1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제 참가를 한다는 소식으로 5% 넘게 이제 좀 올랐는데, 모멘텀이 지금 있다면은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바이오주들이 많이 같이 상승을 할 때 상승에 동참을 하게 되고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지금 비중에서 약간 좀 비중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한 목표가를 개인적으로 4만 원까지 간다면은 좀 익절을 할 그럴 생각으로 계속 홀딩을 하고 있고, 지금은 비중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수익률은 47%로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ABL 바이오도 이제 치매 쪽 관련한 그런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승을 좀 했던 것 같고, 가격보다는 약간 좀 높은 가격에 두 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5% 정도 손실 구간이긴 한데, 지금 제 이제 G3BNT나 ABL 바이오 모두 보면 이제 공통점이 이렇게 저점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을 그런 쌍바닥 이상을 찍은 구간에서 매수를 시작을 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기다렸다가 이제 상승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 오게 된다면 이제 매도를 할 생각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 어떤 분께 GT주얼리스도 한번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종목을 좀 분석을 하면 아시겠지만 헬스케어 관련해서 LED 마스크를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괜찮게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괜찮게 나왔는데 기대만큼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3,000원대에서 9,000원까지 올랐다가 3,000원까지 다시 하락을 했죠. GT주얼리스를 투자한 모멘텀은 두 가지예요. 지금 3,000원 아래로 만약에 매출이 그냥 2019년 정도만 무난하게 나와준다면은 3,000원을 깨진 않을 것이라는 그런 하방이 막혀 있다는 그런 모멘텀과, 만약에 실적이 기대보다 잘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5,000원, 6,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당연히 홀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000원을 깬다면 당연히 이제 손절을 해야 되겠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매출의 악재,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나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손절선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하방은 좀 막혀 있고 상방은 열어두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야스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한 40% 수익을 내고 여기서 다 털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재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좀 적절할 때 10% 정도 수익 구간이었을 때 팔 기회가 있었는데 팔지 못하고 한 마이너스 4%에서 손절을 좀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1차 매수를 했고 이게 16,0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2차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오르고 2020년도는 이제 LCD 패널 가격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괜찮게 난다면은 이제 야스 쪽에서 발주를 하는 그런 대형
OLED 증착기가 판매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모멘텀으로 다시 재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매수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고 매매 내역을 다 공개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사라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계속 이제 제가 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사게 되면은 제가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했고 어떤 아이디어로 투자를 했는지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어떤 손절과 그런 아이디어를 첨부를 해서 매매를 하셔야지, 절대로 따라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구나 라고 그냥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아직 엄청난 뭐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고 복귀를 하면서 실력을 계속 쌓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